성명서 해설해주는 강사 김형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다루게 될 성명서는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지난 10월 20일 발표했던 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얘기가 굉장히 길죠. 간단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중국 기업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였고 그 병원을 개설을 허가를 받으려고 신청했다가 작년에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리병원이 무엇이냐면 병원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자들이 병원에서 남긴 이윤을 각자 배분을 받는 이런 것이 이제 영리병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영리법인이 안 되게 돼 있죠. 근데 왜 제주도에서는 그것이 가능했느냐? 제주도는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1개 정도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 이곳은 의료법이 통하지 않아요. 특별한 경제자유구역법이라는 것을 제정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의료와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영리법인이 특별히 허가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제주도의 영리병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투자 가능해서 이윤을 뽑아먹을 수 있는 영리병원이 생길 뻔했다가 작년에 취소를 당했고 그래서 그 취소가 부당하다 이러한 주장을 녹지그룹 측에서 한 거죠. 그런 것이 오늘 지난 10월 20일 날 제주지법에서 그러한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린 그 부분에 대한 성명서입니다. 당연히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적 단체인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는 이러한 제주지법의 판결에 대해서 환영 논평을 낸 것이 오늘 저희가 다루어야 될 성명서의 기본 내용입니다. 좀 넘겨볼까요? 여기 이제 건치신문에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적법하다라는 제주지법의 판결 내용을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바로 나왔던 성명서죠. 성명서 내용을 잠깐 봅시다. 제목을 잠깐 보면 영리병원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이제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로 나아가요. 네, 이 지금의 시점은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공공병원의 중요성들이 굉장히 오히려 강조되고 있는 시대죠. 근데 이제 구태의연한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만 접고 오히려 공공성 강화에 더 나아가야 된다. 좀 더 두 발 더 앞서 나가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주장인데요. 당연히 이 단체들은 영리병원이 들어서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해왔고 제주도 영리병원 그 싸움에 있어도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성명서의 가장 마지막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도 바로 이 마지막 문장을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리병원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개정안을 즉각 국회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자, 이 말을 오늘 강조하는 게 중요한데 어렵죠. 영리병원이 뭔가 이것도 설명하기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주제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일 텐데 오늘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는 없고 이 성명서의 중심에 두고 본다면 가장 중요하게는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이 두 가지가 남아있는 한은 제주도에서 녹지그룹의 영리병원을 개설 허가를 취소하였고 그것이 맞다고 판결이 났지만 앞으로도 똑같은 상황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이 성명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이제 보충 설명을 좀 해봅시다. 자, 경제자유구역법이라는 게 뭐냐? 자, 이제 경제자유구역은 말 그대로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규제를 완화한 지역을 정해놓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법입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2002년 12월이에요. 김대중 정부 거의 마지막에 통과된 법이죠. 저희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법들은 안 만들어졌으면 좋았겠지만 당시 김대중 정부는 IMF가 직격탄을 맞았을 당시에 정부를 인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환 굉장히 위헌위기가 왔었고 외국인의 투자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규제 완화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역시 경제자유구역법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법은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법이에요. 아마 요새 TV를 보시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울산 같은 곳에서 우리산에 투자해 주십시오 이런 광고도 현재도 지금 많이 나오는 거 볼 수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법이 뭔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특히 병원에 대한 내용만 한번 살펴보면 이 법 23조에 보면 외국의 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 쉽게 말하면 이건 영리법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투자를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투자를 하고 거기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뽑는 것,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그런 의료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즉 51%만 되면 영리법인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밑에도 다시 보면 외국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말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요건들, 특히 비영리법인이라는 조항, 이런 것들을 무시해도 된다. 너희들은 그런 것들에 우리나라 복지 정책과는 상관없이 그냥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경제자유구역법입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이 이 법안에 들어있어요. 경제자유구역은 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현황을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엊그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경제자유구역 현황이 나오는데,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있고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황해, 충북, 대구, 경북, 부산, 진해, 광양권. 이거는 이제 몇 개의 경제자유구역을 합쳐서 이렇게 권으로 이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법적은 11개 정도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이 지금 취소가 됐지만, 앞으로도 어떤 자본이든 이런 경제자유구역 안에 병원을 짓겠다라고 하면 여전히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외국인 투자의 50% 이상을 받아서 병원을 짓고 여기에서 영리행위를 하겠다.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영리행위를 하겠다. 그래서 그 돈을 투자자들이 배분받고 나눠 갖겠다. 우리 주식회사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경제자유구역법이 있는 한은 역시 영리병원은 아직 끝난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 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라고 있습니다. 제주도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국인 또는 국내 법인이 우회 투자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법인 또는 국내 의료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의 여부, 이 부분을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왜 들어갔을까요?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짓기 위한 투자가 외국인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 부분을 반드시 심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강제조항으로 들어간 겁니다. 또 밑에 가면 도지사는 영리병원 허용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녹지그룹이 만든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은 원희룡 지사가 내국인은 진료를 하지 마라, 내국인만 진료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당시 논란이 굉장히 좀 많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 도지사가 이제 발의를 한 건데요. 제주도에 영리병원 성장이 오래됐습니다. 사실 녹지국제그룹 전에도 투자하려는 회사가 있었고 한번 실패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 회사가 완전히 바뀐 형태로 다시 투자가 들어온 건데, 아마 녹지병원이 허가가 처음 됐던 게 아마 2015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건 2016년에 11월이에요. 아마도 그 싸움이 한참 벌어진 이후에 아마 조례 개정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영리병원을 만들어서 돈을 좀 벌려고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약적인 부분인 거죠. 근데 왜 그렇다면 이런 조항들이 들어갔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외국인 먹튀 자본들,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주식 불리기를 했다가, 혹은 이렇게 싼 값으로 기업을 인수했다가 가격만 높여놓고 매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제로는 외국인처럼 보이지만 한국인 자본들이 외국의 자본처럼 둔갑을 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뜻으로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거겠죠. 중국의 자본은 검은머리인 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중국 자본이 과연 순수한 중국 자본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있었죠. 바로 영리병원 제주도 녹지그룹에 대한 관련된 사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2019년 1월 16일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시민단체들이 제주 녹지병원 국내 자본 우회 투자다, 그래서 허가 자체가 위법이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일 리는 없고, 여기와 같은 녹지 제주 헬스케어 타운 유한회사가 이제 투자자 회사인데, 이 부분과 업무 체결을 했던 의료기관 네트워크 업무 체결을 했던 것이 중국 BCC 병원입니다. 일본 이데아. 이 부분들이 사실은 한국의 서울리거병원과 커넥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서울리거병원은 사실 상해 서울리거병원과 관련성이 있고, 또 그 일본 지점으로 해당되는 동경병원과도 관련, MSO 관계 관련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좀 더 정제된 단어로 한번 보면, 당시에 기사에 보면 제주도에서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 사업계획서에 보면 병원 사업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사업계획에 보면 병원 관련 내용은 단지 해외 투자 협력 업체인 중국 BCC와 일본 이데아의 업무 협약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녹지그룹은 그냥 의료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전문 개발 회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항에 따르면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병원 우회 진출은 금지되고 있는데, 알아보니 BCC와 일본의 이데아는 영리병원 황자 송출과 사후 관리를 맡는다고 되어 있는데, BCC와 이데아는 모두 사실상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핵심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회 말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의 제2투자자는 지분율 5.6%의 중국 BCC인데, BCC 소속 최대 규모의 병원이 바로 휴젤의 창업자이자 전 대표인 홍성범 전 BK 성형외과 원장이다. 이 운영하는 서울리거 성형영리병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데아 의료 네트워크 중 하나인 동경미용외과는 서울리거 병원의 일본 대표, 그래서 사실상 홍 원장과 관련된 네트워크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대로 상해 서울리거 병원과 서울리거병원, 동경미용외과 이 부분들과 녹지그룹, 녹지국제병원과의 그 MOU를 체결한 중국 BCC, 일본 이데아가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국내에서 성형외과로 굉장히 큰 돈을 번 것으로 강남에 유명한 성형외과였습니다. 그리고 휴젤이라는 커다란 제약회사도 만들어서 큰 자본을 부를 쌓게 된 국내 의료인과 그 다음에 국내 자본이 중국을 거쳐서 우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뭐 우리가 통장이라든가 자본의 흐름들을 추적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 커넥션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였죠. 뭐 당시에는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된 바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주도에서는 조례에서 이 부분을 엄격하게 심사를 하도록 따로 조항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외국인 진료만을 조건으로 허용을 했다든가 규제가 좀 심한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았나라고 추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 이러한 제주도 조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에 개설허가 승인이 난 이후에 2016년에 조례가 개정이 될 만큼 굉장히 기난한 싸움, 그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전국의 우리의 뭐 시민단체라든가 운동단체들과 함께 또 제주도 도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오랫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이런 조례 개정도 할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수많은 우리 국토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제자유구역에는 이러한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뭐 인천이라든가 이런 곳에 영리병원이 개설이 된다면 또 다른 이런 지난한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싸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경제자유구역법 안에 있는 영리병원 허용 법 조항 자체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보건연합 오늘의 성명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적법하다. 이러한 판결의 환영 논평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영리병원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서는 국회는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심이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와 국회의 자세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지금도 갑자기 팬데믹이 심해지면 중환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갑자기 민간병원의 병실을 비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대구의 경험에서 보았습니다. 그 의료가 잘 되어 있다는 유럽 자체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봉쇄 조치를 하는 이유는 병원이 감당할 수 있는 숫자 이상의 중환자들이 발생을 하면 중증 환자들을 속출할 수 있는 위기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적은 공공의료병원, 공공의료 병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리병원 허용이라든보다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공공의료 병원을 더 짓고 병상을 확보하는 일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성명서 해설해주는 강사 김형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